사실 저는 이 5세대 실손보험 개혁에서 가장 파급력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계약 재매입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상품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보험업계가 뜨겁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단순히 이 실손보험이나 하나의 영역의 축소를 뛰어넘어서 의료업계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이 이슈인데요. 의료업계뿐만 아니라 이 실손의 축소가 개인의 보장 계획하고도 아주 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세대 실손보험의 변경 포인트를 조목조목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이 실손 변화에 따른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정말 자세하게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어떤 부분이 변하는 거냐? 하나씩 살펴보면요. 가장 큰 변화는요, 비급여 보상이 중증과 비중증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기존 4세대에서는 급여 치료에 대한 보상과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면요, 이번 5세대에서는 이 비급여 치료가 중증 치료와 비중증 치료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증을 특별약관 1이라고 부르고요, 비중증 치료를 특별약관 2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 중증과 비중증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냐? 산정 특례 대상 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 이하 중증 비급여를 한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요, 산정 특례에 해당이 되면은 중증 비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산정 특례 미해당하면은 비중증 비급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증 비중증의 판단 기준은 이 산정 특례에 적용되냐 안 되냐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 부담률의 변화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이라는 거는 전체 치료비에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현행 4세대에서는 급여에서는 입원 치료비 20%, 통원 치료비는 20%하고 병원에 따라서 10,000원에서 20,000원 중 큰 금액을 내가 냈고요. 비급여 쪽을 살펴보면요, 중증하고 비중증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중증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크게 변하는 거는 비중증 쪽인데요. 비중증으로 입원하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은 50%로 올라가고요. 통원에서는 50%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 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여 쪽과 비급여 중증에서는 변화가 없는데요, 비중증 쪽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입원을 했을 때는 기존 4세대에서는 연간 5천만 원 한도였는데요, 이 한도가 연간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특히 회당 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원을 한 번 할 때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이 한도가 3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원은 회당 20만 원에서 일당 20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도가 생겼습니다. 연간 1,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생겼죠. 그래서 비중증에서는 한도도 크게 축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점만 있냐? 아닙니다. 자기부담 상한제 쪽에서는 오히려 확대가 됐는데요, 기존 4세대에서는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자기부담 한도 200만 원이 적용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자기부담 상한제라는 거는 내가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는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세대 실손까지는 자기 부담 한도가 200만 원이 있어서요, 내가 낸 돈이 200만 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자기 부담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4세대로 넘어오면서 급여 쪽에만 이 자기부담 한도 200만 원이 적용되고요, 비급여 쪽에서는 보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쪽을 보면요, 비급여 치료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비급여 치료 쪽에 대한 자기부담금 30%를 온전하게 내가 다 부담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5세대 쪽으로 넘어오면서요, 중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에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을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적용되면은 이거 안 좋아진 거 아니냐? 금액만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비급여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암으로 비급여 치료를 연간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기존 4세대에서는 여기에 30%인 1,500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됐다면요, 5세대에서는 500만 원까지만 내가 부담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증 쪽에서는 오히려 지원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임신 출산이 보상이 4세대에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5세대에서는 급여 치료에서는 보상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고요. 여섯 번째, 면책 범위의 확대 3대 비급여로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도수 치료, 증식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주사제 치료, 자기 공명 영상 진단, 즉 MRI죠.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묶어서 3대 비급여 특약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4세대에서는 도수 치료 350만 원, 주사료 250만 원, MRI 3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세대로 넘어가면서요. 중증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비중증에서는 도수치료, 주사제 치료가 보상이 안 되고요. MRI 치료가 4세대 한도 30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 한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수치료는 비중증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도수 치료가 관리급여라는 걸로 이제 건강보험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이 관리급여라는 게 비급여로 많이 치료되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관리급여로 묶어서 가격을 통일시킨다. 예전에 병원마다 이 비급여로 따로따로 치료비가 책정되던 거를 국가에서 이 가격을 통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급여 안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가격이 관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로 가격 관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관리급여, 급여 치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중증 급여 치료 쪽에서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세대 실손에서는 도수 치료, 증식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가 아니라 근골격계 이항요법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5세대에서는 도수 치료가 보상이 안 된다.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대신 주사제 치료는 보상이 안 된다. 7번째, 계약 재매입 시행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이 이번 5세대 실손 변경 조항 중에 가장 큰 파급력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대상자는 약관 변경, 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들입니다. 이 재가입 조항이라는 게 뭐냐? 지금 4세대는 5년 재가입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5년 뒤면은 그때 당시의 실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가입 조항이 없는 실손을 가진 사람들은 1세대 가입자 혹은 초기 2세대 가입자예요. 이때 가입된 실손들은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10%밖에 없었거든요. 자기 부담금이 낮으니까 보험금 청구를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손의 인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분들 계실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높은 실손보험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1세대, 초기 2세대 가입자분들한테 돈을 주고 그 계약 해지하세요. 그리고 5세대로 전환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금 청구를 많이 안 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보험료 인상폭이 높아서 실손 전환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돈을 주면서 이거를 전환하라고? 그러면은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두 사람이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그림은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구간별 현황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계약자의 65%가 보험금을 미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약자의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율이 만약에 1세대, 2세대 가입자라고 보면요. 이 사람들은 계약 재매입 고려 대상자들이죠. 보험금 청구를 거의 안 하고 높은 보험금만 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러면 아무리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적어도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이 실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실손을 전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약 재매입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면은 사실상 이 1세대, 초기 2세대 이 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진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정리해보면요. 5세대 실손보험의 변경 포인트를 보면요. 급여 쪽에서는 급여 치료의 건보, 본인 부담률이 신규로 신설됐고요. 임신, 출산 관련 급여 치료 보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쪽에서 보면요. 산정특례 적용 유무에 따라서 중증, 비중증이 구분이 됐고요.
비중증의 자기부담금 확대 및 보상 한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축소가 된 게 아니라 대폭 축소가 됐죠. 그리고 비급여 중증 치료의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확대돼서 오히려 중증 치료 쪽에서는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실손보험 개혁의 지향점은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되도록 개편하여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한테 편중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게 이 실손보험 개혁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이후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실손 변화 알겠다. 그러면 이 변화가 우리 보장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실손보험은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크게 5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앞으로 6세대, 7세대가 갈 텐데요. 가장 큰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자기 부담금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5세대의 포인트는 바로 비중증 비급여 치료라는 겁니다. 이 5세대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자기 부담금은 최소 50%가 생겨나고요. 입원 시 회당 300만 원, 최대 1,000만 원 한도, 통원 시 일당 20만 원, 최대 1,000만 원 한도, 그리고 근골격계 이항요법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주사제 치료가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체감이 안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이 질환으로 인해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냐? 비급여로만 604만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 4세대에서는요. 비급여 치료에서 70%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자기부담금은 181만 원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5세대에서는 얼마나 보장이 되냐? 비급여 비중증이 50%가 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302만 원대가 자기부담금인데 여기서 1회 비급여 비중증 입원 한도가 300만 원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최종 자기부담금은 304만 원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비교해 보면은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오면서 자기부담금이 67%가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600만 원이라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치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차이 금액은 커집니다. 왜냐? 비중증 비급여 치료 시에 1회 입원 한도가 300만 원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500만 원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자기 부담금이 1,2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4세대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실손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술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안 했습니다. 실손에서 70%, 80%가 보상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5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수술비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중요해진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해졌어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비급여 수술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점차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미 이전 세대의 실손이 있어서 수술비 걱정할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전 실손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손 매입, 그로 인한 실손 전환으로 인해서 가입자 수가 내려갈 거고요. 가입자 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갱신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다 5세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2013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 재가입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재가입 기간 만료 때문에 5세대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현재 실손이 있다고 해도 이 5세대 전환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세대 출시 전에 이제 꼭 지금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을 한번 짚어보면요. 가장 첫 번째는 실손이 없는 분들이겠죠. 실손이 없는 분들은 4세대로 가입을 해야지 그나마 5세대로 전환되는 거를 5년 정도는 딜레이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26년 7월 재가입이 도래되는 사람들입니다. 4세대 실손이 처음 나온 게 2021년 7월이었는데요.
올해 2026년 7월이 딱 5년 재가입 시점이 되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5세대로 강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실손으로 재가입을 하게 되면은 7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5세대 가입이 5년 정도 연장이 되죠. 그래서 치료력이 없으신 분들은 기존 실손을 해지하고 새로 실손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1세대, 2세대 가입자 중 보험금 청구가 적은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폭이 상당히 커서 실손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 5세대 실손이 나온 다음에 실손 재매입을 해서 돈을 받고 전환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실손 재매입이라는 게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지 말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시행을 하게 되면은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실손 전환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고 재매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요. 5세대 실손이 나온 다음에 재매입을 시행하면은 돈을 받고 5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세대 실손이 딱 나왔는데 실손 재매입이 시행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보상받는 것도 없이 5세대로 일찍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일단 4세대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손 전환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6개월 이내에 내가 치료력이 없으면은 이 전환에 대해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4세대로 전환한 걸 다시 기존 세대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4세대로 전환한 다음에 5세대 실손이 출시되고 계약 재매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계약 재매입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실손 전환한 걸 철회한 다음에 계약 재매입을 하고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5세대 실손보험의 변경 포인트와 그로 인해서 우리 보장 계획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나는 실손이 없어서 실손 가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실손 전환에 대한 부분은 기존 실손의 계약 담당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서는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요. 보험에 대한 더 신속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계사분들은 설계사방으로, 일반인 분들은 일반인 방으로 입장을 해주셔야 강퇴를 안 당하시고요. 비밀번호는 4321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이후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